받을게요. 18번. 거저. 그냥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아직 그 연산이 좀 안 돼서 그래. 음수 연산은 요 정도부터 생각해야지. 음수 연산은 역수다. 4의 a제곱, 4의 b제곱. 얘가 주어진 조건을 잘 생각하면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될까요? 보이니? 1이잖아. 그럼 4분의가 있겠지. 그 다음에 4의 a제곱 플러스 4의 b제곱. 얘가 x야. 얘를 구하라는 이 질문이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나왔고 얘는 빼기고 얘는 더하기. 어떻게 풀죠? 제곱을 해서 풀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계산해봐야 되나? 쓰고 갈까? 4의 a제곱 마이너스 4의 b제곱 제곱 플러스 4의 a 플러스 b 이래 되나요? 연산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루트를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원래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비교한 거잖아요. 바로 루트로 갔지. 그러지? 여기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 뭡니까? 지수야, 지수. 지수 형태는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지수 형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수 형태는 다 양수이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양수 조건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산술기하가 등장을 많이 해요. 양수 조건이 숨어져 있어서.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요 문제 잠깐 넘어갈게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잘 못 푼다 이런 뜻밖에 안 돼. 됐어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떻게 돼? 일단은 질문이 이거잖아. x, y에 대해서 a, b는 상수야. a, b로 나타내봐라 이런 것은 x, y가 미지수이고 a, b는 상수다 이런 소리야. 그럼 우리는 연립방정식 문자를 소거한다 이런 말이지. 소거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아는 방법론이 아닌데 생각은 이제 지수 쪽이니까 당연히 뭐 한다?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나눈다.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론이 빼기도 있지만 나누는 것도 있어요. 물론 곱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겠지? 그러면 y를 제거하려면 이놈을 세제곱 해가지고 나누면 y가 제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양쪽으로 로그를 주십니다. 로그를 붙이면 로그 x 더하기 3분의 1 로그 y 해서 두 개를 이제 빼서 로그 x 로그 y를 구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도. 근데 지수니까 그냥 지수 형태로 풀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방법으로 연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나누기 형태로 연산을 했다 이거예요. 곱하기 형태가 많으면 나누기 형태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써놓고 다음 주에 했으니까. 자, 오늘은 로고 좀 설명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면 함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래프. 일단 로고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안 할게요. 기본 연산도 설명 거의 안 하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밑진수 조건이야. 로고는 너희들이 연산에서 틀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밑진수 조건을 쓰지 않아서 틀립니다. 하나에. 두 번째는 로그를 수로 인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수도 수였잖아요. 수로 인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연산에 대한 특징을 좀 기록을 잘 해놓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지수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분의 1을 얘를 t로 치환을 했어. 치환했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a는 t제곱까지 써 놓는 게 좋습니다. 연산적으로.
3분의 1을 t라 놨어. 그러면 a의 이걸 세제곱해서 a는 t 세제곱까지 적어놓고 풀어보는 게 연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왜? 풀다 보면 t 세제곱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a가 나오면. 엄마는 알겠습니까?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도 나오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가야 연산을 잘 안 틀리고 좀 더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이야. 어떤 거는 밑 조건, 밑은 뭐죠? 밑 a는 양수이면서 1이 아닙니다. 다음에 로그는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린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딱 이거 1 빼서 틀렸어요. 그것을 모르는 거야. 이유가 안 돼. 진수 조건은 진수는 뭐 됩니까? 진수는 양수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의 조건은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지 로그의 조건, 로그가 정의된다 이렇게 말하겠지. 요거는 첫 번째 로그 문제로 첫 번째 나오는 문제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고, 로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간에 로그도 하나의 수잖아. 그렇지? 로그도 하나의 수야. 모든 수를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서 설명 안 했나? 모든 수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했지. 로그는 너희들이 많이 안 어려울 거고, 자, 예를 들어 3을 밑이 4인 지수 형태로 쓸 수 있다고요. 3을 밑이 4인 로그 형태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뿐만 아니라 모든 수가 다 가능합니다. 얘는 우리가 잘해요. 얘는 제일 더 어렵지 않아. 로그 연산 안에 많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로그 4의 3입니다. 이게 잘 되면 너희들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뒤에서 오늘 설명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합시다. 이놈이 3 로그 4의 4로 바뀔 수가 있죠. 이 말은 또 3이 되겠네요. 똑같은 말이 되겠죠. 알겠죠? 다음은 로그에 설명할게.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밑변환 공식입니다. 밑변환 공식. 됐어요? 그래서 1번, 2번 있는데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로그 A의 B를 로그 B의 A분의 1로 쓸 수도 있고, 기본에 하나 붙어 있을 거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얘네들이 왔다 갔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순서는 너희들이 좌우가 바뀌어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너희들이 잘 하는 편이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연습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헷갈릴 수는 있어. 하다 보면 좀 더 완성이 돼. 식을 외울 때는 얘를 이렇게 갖다가 외우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동등한 조건에서 외워야 공식이 너희들이 다음에 쓸모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말고 얘랑 동치 관계다, 같은 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일단은 역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밑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채워 넣으면 돼. 필요할 때 1번 2번 이렇게 적어서 쓸 거고, 이거에 따른 뒤에 연산 쪽에서 아마 등장할 건데 요런 것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밑에가 있을 거야.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 는 얘가 로그 A분의 B 로그 B분의 C 로그 C분의 D가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로그 A분의 로그 D가 되네. 로그 A분의 로그 D가 된다고 해? 그럼 어째? 로그 A의 D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얘를 다 이걸로 바꾸면 로그 A분의 B, B분의 C, C분의 D에서 짝 없어지고 로그 A분의 로그 D가 되고,
로그 a분의 d는 로그 ad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뭐 d가 a가 된다 그러면 1로 바뀔 수가 있고, 이제 요런 게 로그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로그 성질 중에는 요게 이제 아마 2번에 있을 거고, 쓸만한 것은 너희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3번은 아까 뒤에 했는 것을 한번 했네, 이걸. 3번인가 4번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가 된다 이거지. 다음에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면 요놈의 증명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너희들 연산을, 나는 이 연산을 쓰고 있어, 그러면 증명을 하고 그때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다음 공부는, 그래서 로그는 뭐 설명할 것이 거의 없고, 뭐 상용 로그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험지 준 것이 있어요. 안 줬나? 안 줬나? 안 줬네. 이거는?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있네. 자, 1번표 최근에 모학부에서 이 표 보는 문제가 나왔어. 표를 못 본다 이 말이야. 표 보는 연습이 아니라 표를 이제 여기서 표 보는 거지. 로고랑 표하고 연결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로고표를 이렇게 주지 않고 로고표를 이렇게 줬어. 이렇게 다 줬어. 다 주고 거기서 찾아서 문제 쓰라고. 뭐 이해되니? 이렇게 줬다는 것은 뭔가 이 안에 힌트가 있다는 소리잖아. 찍기도 좀 편할 건데 표를 이렇게 줬어. 그냥 다 줬어. 시험지 뒤에 있다가 그래놓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계산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로고 표를 보면 책 제일 뒤에 봐봐. 뭐부터 나왔나? 뭐부터 나왔는 거 봐봐. 지금 이런 시킬까요? 설마? 있네. 이거야, 상가함수표고. 로고표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 1.0부터 9.99까지 있죠. 1.00부터 9.99까지 있어. 이해됩니까? 근데 그러면 그 다른 수들은 이 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지? 1.00부터 9.99까지 나왔다는 소리는 뭐가 가능하냐? 다 가능하나? 9.99까지밖에 안 나오나? 다 가능한가? 지금 상용 로고잖아. 다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유효 숫자 세 자리까지 가능한 거야. 세 자리 수까지는. 1, 2, 3, 4 이건 안 되고, 뭐 2, 3, 4, 0, 0, 0, 0 이런 수들은 가능하다. 0.00, 2, 3, 4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지. 숫자 3개의 유효 숫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세 자리 숫자는 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만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연습을 하려고 나온 거야. 얘는 그래서 일단 2분의 1은 별도적인 거고, 로그 뭡니까? 로그 얘를 4.19 이렇게 써라 소리지.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써라는 소리네요. 뭘로 써라? 한 자리 수로 써라 이거지. 한 자리 수로 써라가 얘를 이 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라 이거죠. 무조건. 이게 이제 근사값 표현법입니다. 근사값 표현을 진수가 진짜 수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수라고 해서 진수야. 알았어? 진짜 수를
지금 루트는 빼놓고 419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수라는 소리야. 진짜 수를 n이라 부르고 얘를 표현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근사값 표현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2분의 1은 별도고요. 2 플러스 로그 4.19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얘하고 얘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얘하고 얘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2는 여기에 있는 2야. 여기에 있는 2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으냐면 원래 419의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4의 위치에 대한 생각이야. 가장 높은 자리.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2는 우리는 뭐라 부를 거고 정수 부분이라 부를 거고 정수 부분 또 나왔네. 나올 수밖에 없다 했지. 왜? 무리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 무리수니까 정수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2라는 수는 여기에 있는 2이고 여기에 있는 2는 이 4의 위치에 대한 생각이야. 요거를 자리라 부르겠습니다. 자리. 원래 419란 수가 몇 자리 수였냐 이런 소리야. 2이면 세 자리 수가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이 4의 단위. 우리가 십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 10은 십진법이란 소리고 이 2는 뭐야? 자리, 단위란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의 단위 이런 소리야. 단위일 수도 있고 얘가 단위야. 정확하게 얘가 단위. 얘는 위치적 생각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거냐면 자리적인 의미를 가질 거야. 정확한 게는 단위적인 의미고 우리는 보통 자리, 위치, 최고 자리의 위치 이러한 표현을 쓸 거라고. 알겠나요? 보통 자리라고 나왔고 몇 자리 수 이렇게 나올 거야. 보통 책에서는 몇 자리 수. 또 다른 표현은 소수점 몇 자리 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소수점 몇 번째 자리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얘를 통일시키면 쌤은 최고 자리 위치 이렇게 말할 거야. 가장 높은 자리의 위치. 2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자리. 양수 생략하고 소수점 아래 부분은 D로 마이너스가 붙으면 D로 몇 번째 자리 이렇게 연습을 시킬 거라는 거지. 그거를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설명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수를 단위를 적다 보면 그게 바로 보입니다. 얘가 10의 1제곱짜리고 얘가 10의 제곱짜리고 얘가 10의 세제곱짜리. 여기가 10의 0제곱짜리고요. 여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소수점 아래는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바로 가지. 근데 소수점 왼쪽으로는 0이 있어. 0의 자리가 있어. 0의 자리는 아니지. 원래는 1의 자리인데 정수 부분 0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알았어요? 정수 부분 10의 몇 제곱짜리. 알겠어요? 위치적인 생각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럼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자릿수. 소수 부분이 나타내는 것이 얘가 소수 부분이지. 얘가 소수 부분이지. 그러면 로고 이 소수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로그 한 자릿수로 나타내야 된다고. 이 소수 부분을 뭐 나타낸다고? 자, 얘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2 플러스 로그 4.19 4.19는 0.62 맞나요? 0.62 0.622
자, 2분의 1 무시하고 지금 얘가 로그 419가 2 플러스 0.622로 표현될 거야. 자, 우리는 앞으로 로그 값을 표현할 때 이렇게 쪼개서 나타낼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리시켜서 그래서 무조건 소수 부분의 범위에 대한 생각은 좀 더 적어줄게. 0부터 1 사이. 정수 부분 아까 뭐라 했어? 자릿수를 나타낸다겠고, 소수 부분 0.622는 0.622가 4.19가 보여 안 보여? 0.622하고 4.19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바로 안 되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불렀냐면 가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 왜 사라진지 나는 모르겠어 실은. 가짜 수야. 아까 뭐가 있었어? 얘가 진짜 수가 있었지. 얘는 진수, 진짜 수고 얘는 가짜 수야. 0.62는 가짜 수야. 이게 진짜 수로 바꾸려면 얘를 로그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가수의 의미가 꽤 중요하다. 정수 부분은 뭘 나타내고 자릿수만 나타내고 죽습니다. 몇 자리인지만 알려줘 죽고, 이 가수가 진짜 수가 어떻게 배치가 됐는가를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표를 준 이유는 그 표를 보면서 너희들이 찾아라 이 소리야. 가수가 나오면 진짜 수에 대한 숫자 배치를 알아내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알겠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 요 표. 요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로그 A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0.6304가 나왔어. A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얘는 뭐라고? 자릿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숫자다 이거고. 0.6304를 뭘로 바꿔라 얘를? 로그 한 자릿수로 바꿔달라 이 말이고, 얘는 로그는 얼마냐면 로그 4.27이 된다 이거야. 얘니까 4.27. 그러면 얘는 A라는 것은 소수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는 427로 시작하는 수다 이런 말이야. 0.0427 이게 됩니까? 자, 이게 상용 로그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자연수 부분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얘를 뭐라 부를 거야? 소수 부분이라 부를 거야.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정수 부분 이제 잘해. 정수 부분 잘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소수 부분을 헷갈린단 말이야. 구분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표현을 할 때는, 로그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쪼개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쪼개서 써야 돼. 뭔만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상형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고요. 상형 로그를 임의 양수 n에 대하여 상형 로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n이 진수입니다. n이 진수야. 그래서 이 진짜 수 n을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나타낼 건데, 10의 n제곱으로 나타낼 건데, 이때 a는 1부터 10 전까지이고, 한 자리수, 높은 자리 한 자리수. 0점 안 돼. 1점부터야. 한 자리수고, n은 뭐다? 정수다 이거야. 얘를 똑같은 표현법으로 로그 n은 n 플러스 로그 a라고 쓸 거고,
이 표현법과 그러면 이 표현법이 어쨌단 소리야? 똑같단 말이야. 얘를 우리는 설명을 할 때 n 플러스 알파라고 설명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n은 정수가 되고, 정수고 원래 정수였지. 알파는 0부터 1 사이의 수로 표현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가 나오면 정수분 소수분이 나오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출발을 하죠. 알겠어요? 얘를 이렇게 놓고 출발할 거야.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렇게 나타낼 것이고, 그냥 얘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렇게 나타낼 거야. 세 개씩이 똑같은 식이니까. 알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단 우리가 출발점이 얘가 제일 좋아 실은. 왜냐면 여기 결론이니까. 여기서 출발할 수 있으면 여기 제일 좋겠지. 여기서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발할 수 있으면 여기서 출발하자.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여기에 있는 n을 자 보세요. 자, 이 표현을 현재는 등식적 표현이잖아. 현재 등식적 표현이야. 얘를 부등식적 표현을 한번 바꿔볼게요. 부등식적 표현을. 자, 그 전에 여기서 우리는 n을 알아내기가 쉽습니다. n은 정수 자연수니까 부정방정식이야. 때려 맞춰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 상황을 판단해서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이 n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알파가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알파를 0부터 1 사이를 맞춰놓고 n을 찾으러 가야 돼. 이해되니? 뭘로 만들어 놓고? 0부터 1 사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소수 부분이 0부터 1 사이로 안 들어가고 n을 찾으면 안 된다고. 0부터 1 사이까지 만들어 놓고 정수를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다. 이 표현법은 잘못된 표현법.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나타내라고? 마이너스 3 플러스로 바꾸라고요. 소수분을 0부터 1 사이로 바꿔놔야 되고요. 0.7868인가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얘를 뭘로 바꾸려고 연습을 해야 돼? 얘를 로그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3은 자릿수고 소수 세 번째 자리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수가 쉬워진다. 로그를 보고 진수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로그를 보고, 로그 결과물을 보고 진수로 바로바로 찾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로그를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가 훨씬 편해질 거다 이 말이야. 다시 얘를 부등식 표현법으로 좀 바꿔줄게요. 부등식 표현법은 로그 n은 n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n 플러스 1보다는 작겠죠. 맞습니까? 등호는 여기가 붙었나요? 맞아요? 어디서 본 듯한데? 가우스에서 썼던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언제 언급했나 안 했나? 가우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의 표현법 중에 정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단 1번은 정수분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정수분 n은 가우스 로그 n이 될 거야. 그럼 얘를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을 거라고. 로그 n의 가우스는 로그 n의 정수 부분. 얘를 읽을 때 로그 n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을 거고, 결론적으로 n을 간다면 n의 자릿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최고 자리 위치 요 표현이 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냥 자릿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이제 자릿수라고 하면 약간 자연수적인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되니까 소수점까지 우리는 그냥 인정을 하자 이거야. 책에서는 구분을 시켰어. 양수일 때는 어쩌고, 음수일 때는 어쩌고, 0일 때는 어쩐다 이렇게 구분을 시켰을 거라고 해. 그래서 그냥 자릿수로 설명할 거야. 얘를 보면 바로 로그 n의 정수 부분, n의 자릿수 결론적으로 얘를 찾겠지. 됐습니까? 얘를 로그를 떼게 되면 n은 10의 n제곱부터 10의 n 플러스 1제곱까지.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던 표현이잖아. 이게 자릿수 표현이야. 이게 자릿수 표현이라고. 그러면 자릿수가 나오면 우리 이 표현을 쓸 거라고 이제. n이 몇 자릿수다 이렇게 나오면 이 표현을 쓸 거라고. 그 표현이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야.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해되니? 이 표현이 똑같은 말에 지금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써주고 있는 중이야. 보면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n이 6 연속 너희들은 저 여백 있는다 써요? 선생님 있는 거 모르지만 n이 6자리 수야. n이 6자리 수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면서 얘를 n은 10의 몇 제곱부터 10의 몇 제곱 6자리 수는 조심해야 돼. 하나가 빠지죠. 10의 5제곱이야. 6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를 로그로 붙이면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다? 5가 된다. 이 세 개가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세 개 똑같은 말이라고. 세 개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써서 진행을 할 거라고. 필요한 놈을 가지고. 알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로그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으면 안 쓰고 바로 요걸로 마무리 질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소수 부분. 아까 설명했습니다. 소수 부분이 우선적이 되는 거고, 이 소수가 나오면 얘를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로그로 바꿔야 이 A가 진짜 수의 배치가 나타날 거야. 얘는 가짜 수고, 진짜 수는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진짜 수 A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N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소수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얘는 우리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숫자 배열 이렇게 놓을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냐? 어떤 책들 보면 과거엔 썼던 말인데 유효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숫자 배열. 근사과 표현법도 그래서 사라진 거야. 근사과 표현법에 있을 때 유효 숫자가 있었어. 그 오차 범위, 범위 이런 거 있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상용 로그는 아까쯤에 소수 부분은 뭐를 어떻게 썼어? 우리가 알파로 썼지. 알파는 로그 x 마이너스 n, n이 가우스 x로 썼네요. 식이 주로 이렇게 표현하겠지. 얘는 n을 약속을 해야 되니까 표현 안 하고 얘는 약속 안 해도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한다고?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로그 x의 소수 부분 바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가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됐어요? 얘는 뭐야? 얘를 어떻게 읽어? x 숫자 배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똑같은 말이야. 소수 부분은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로그 x 빼기 가우스 로그 x는 로그 x의 소수 부분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x의 숫자 배열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 이거지. 그럼 얘를 읽으면 우리는 바로 소수 부분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 그러면 몇 자리 수냐, 몇 자리 수냐 위치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수 부분을 찾으면 알아낼 수 있다 이 소리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상용 로그의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1의 자리 숫자는 3의 규칙성을 찾아라는 소리고, 3, 9, 7, 1, 30번 4, 7, 28 결론적으로 9. 1번은 뭔 말인지 알겠지? 중1 문제고. 몇 자리 수냐라는 것은 얘를 얘를 로그로 씌워보면 로그 30에 로그 3은 얼마야? 9.03인가요? 여기 뭐라고 있어? 3을 곱해야지. 3, 21, 3, 42, 14.314 이렇게 적으라고. 14는 자릿수를 알려준 거야. 끝났어. 정수분 14는 몇 자릿수? 15자릿수야. 자, 제곱자릿수는 이제 뭘로 갈 거야? 얘로 갈 건데, 얘를 보면서 0.3에서 3 아니야? 얘를 뭐로 바꾸라고? 얘를 로그로 바꿔야 된다고요. 로그 A로 바꿔야 된다고. 이 로그 A가 0.313이란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로그 A가 0.313은 로그 2하고 로그 3 사이의 수네요. 맞나요? 그래서 A는 2점 얼마야? A가 2점 얼마라는 것은 3의 30제곱이라는 수가 2점 얼마로 시작하는 수라고. 2 뭐로 시작하는 수라고. 알겠나요? 결론은 여기에다가 2 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소수령 쓰는 법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0.313부터 출발합니다. 0.313은 로그 2하고 로그 3 사이의 수라는 걸 알면 최고자릿수 우리는 2하고 마무리 지을 거라고 해. 단답에서 해. 됐습니까? 자, 그 전에 로그 2하고 3은 일단은 외워줬으면 좋겠고요. 로그 2, 루트 2, 루트 3 외운 거 똑같아. 얘를 외우게 되면 책 봐보세요. 책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개념 노트 똑같은 위치에. 아래 보면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9까지가 적어졌나요? 10은 안 적어, 10까지 적어졌죠? 2하고 3만 알면 다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딱 7밖에 모르면 7 빼고는 다 합니다. 로그 2하고 로그 3을 알려주면 다 알려준 거라고. 7 빼놓고는. 7이 필요하면 로그 7을 알려줄 거고, 7이 필요 없으면 로그 2하고 로그 3만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실제로 로그 2하고 로그 3은 다음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외워두면 쓸모가 많을 거다는 거지. 왜? 지금 소수 부분이 다 한 자릿수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점 얼마부터 9점 얼마까지 알면 첫 번째 자리 위치는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어? 7이 혹시 나오면 그건 찍어야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풀이를 로그를 표를 안 알려줬다는 것은 로그를 풀란 소리가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로그 2하고 로그 3을 외워두면 그래도 근접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과정 설명할게요. 실제는 0.313이 아니라 여기다가 14를 더해야 됩니다. 14를 더할 거면 2 곱하기 10의 14제곱. 이 정도는 이해됩니까? 요걸로 태클 거는 사람은 선생님은 없을 거야. 이 정도는. 요건 됩니까? 됐어요? 얘가 그러면 얼마야? 로그 3의 30이란 소리잖아. 로그를 이제 띄게 됩니다.
가장 순서도 적은 겁니다. 뭐 한두 줄 정도만 생략한 거야. 이래서 0.313 소수 부분이 가수가 진짜 수의 배치를 알려주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정확한 두 번째 자리까지 세 번째 자리까지 하려면 0.313을 표에서 찾아야겠지. 뭐 2.313 정도 되니까 뭐 2.37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로그 2.37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도 알아낼 수는 있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됐습니까? 자, 왼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가 상용로가 되면 이제는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정수분이 같다, 소수분이 같다, 뭐 소수의 합이 1이다. 요게 이제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알겠나요? 정수 부분이 같다. 정수 부분 아까 어떻게 읽으라 했어? 자릿수죠. 자릿수가 같다. 같은 자릿수다. 10의 자리, 10의 자리. 요런 말이잖아요. 정수 부분이 같다는 말은. 됐습니까? 정수 부분이 같다는 뭐라 나왔어? XY 자릿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끝났죠? 자, 두 번째.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소수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었어? 소수 부분 가수로 했고, 가수는 숫자 배열. 숫자 배열이 같다 이거지. 됐습니까? 숫자 배열이 같으면 우리가 로그를 배우지 않아도 숫자 배열이 같으면 얘가 소수점 위치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숫자 배열이 같다는 말은 소수분이 같다는 말은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다시 말해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 식이 쉽게 보이지는 않잖아. 이 말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읽어내야 된다고. 식이 이렇게 나오면 요 식을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읽어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읽고 이 식은 죽을 거야. 이제 쓸모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넘어가서 풀 거니까. 됐습니까? 소수 부분이 같으면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게 되면 어떠한 정수가 되겠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예식은 로그 B분의 A가 되고 써줄게. B분의 A가 되고 얘는 B분의 A는 10의 N제곱이 이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요렇게 되네. 중간 과정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위에서 숫자 배열을 갖단 말은 수가 똑같은 수인데 위치만 소수점 위치만 다르다 보니까 나누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10의 거듭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 N은 정수야 자연수 아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위치가 잘 보이는 음수. 웬만하면 자연수 만들려면 B를 작은 수로 쓰겠죠. 됐습니까? 얘를 요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A를 아까 근사값 표현법 어떻게 됐어? A 곱하기 10의 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는 한 자릿수고 K는 정수야. B를 B 곱하기 10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는 한 자릿수고 10의 N제곱 되겠지. 그러면 숫자 배열은 뭐하고 뭐? 여기에서 A하고 B가 같다는 소리잖아. 숫자 배열이 같다는 말은 이 A하고 B가 똑같단 말이야. 한 자릿수로 썼으니까. 됐니?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나눠버리면 10의 K-M 정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굳이 요거 식을 주면서 소수분이 같다 해석되면 요 놈을 이렇게 가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가서 풀어도 된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된다면 바로 요걸로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지. 됐습니까? 선생님 요걸로 썼는데 풀었는데 감점해서 당연한 소리를 왜 그럽니까? 가서 따지면 돼 이제. 그러면 1점 더 받을 수 있어. 빰도 한 대 맞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저는 초등학교 때 당연히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면 돼. 요거 하나 써주면 되겠지.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소수 부분 합이 1이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은.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소수 부분 합이 1이다는 말은 자 이런 말이야.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A 더하기 로그 B 빼기 로그 B 1. 이 느낌과 이 느낌은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야. 됐어요? 좀 쉬운 책들은 요 표현을 타자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거고 좀 옛날 책들 말로 써주는 거야.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다 수학은 다 식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뭐하란 말인지를 모르고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그래서 분명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틀린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얘는 소수부분이라 했잖아. 얘도 소수부분이라 했잖아. 1이 돼. 얘는 같은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같은 말이고 조심할 건 여기나 등장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로그 A를 합이 1이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로그 A를 N K로 쓸게요 그냥. K 플러스 알파로 적었어. 로그 B를 M 플러스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로 적을 수도 있겠지. 적을 수도 있겠지. 맞나요?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뭐합니까? 두 개를 더하다 보면 로그 AB가 되겠고 얘는 K M 1이 되겠네요. AB는 10에 K M 1 정수 두 개를 곱하면 10의 n제곱이 된다라고 풀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풀면 틀린다 이런 말이야. 틀려. 쌤이 로그 정수 부분을 판단할 때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하고 소수 부분을 먼저 확정을 시키고 뭐라고 했어? 아까 표현한 소수 부분 뭐라 했어? 우선을 줘야 된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0부터 1 사이의 수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일단 알파는 위에는 먼저 놨으니까 K는 정수로 했을 거고 알파는 0부터 1이라고 내가 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표현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써줘야 됩니다. 소수랑 할 때. 그렇게 되면 당연히 M은 정수고 위에서 합이 1이다 하겠으네 이렇게 놓은 거잖아. 그럼 1-알파가 소수 부분인지 확인을 해야 돼.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죠. 1 더하면 0부터 1까지가 돼서 얘가 0부터 1까지가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게 주의사항이야. 됐어요? 이게 원래 있는 식을 가지고 로그 x를 가지고
보통 로그 x분의 1 이런 게 만들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로그 x를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다 보면 그 또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돼.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1 마이너스 알파가 1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뭐란 소리야? 0이란 말이지. 1 마이너스 알파가 1이란 말은 알파가 0이란 소리지. 알파가 0이란 소리는 A가 뭐다? 10의 K제곱이었단 소리지. B가 10의 M 플러스 1제곱이었단 소리야. 됐습니까? 근데 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론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서 A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다. B도 아니다. 이라고 풀어야 됩니다. 위에 문제는 생각보다 쉬운데 아래 문제가 좀 더 어렵고, 아래 문제가 또 어려운 점은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수를 일일이 적어야 돼. 일일이 적다 보면 내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는 말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조건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x는 100부터 1000까지. 감사하게도 얘가 뭘 제외시켜줬어? 10의 거듭제곱을 제외시켜줬어. 이 문제가 등호가 있으면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의 소수분과 이거의 소수분이 합이 1이다. 그러면 로그 x는 세 자릿수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파는 0부터 1까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 로그 x는 1 플러스 2분의 1 알파가 되겠죠. 두 개를 어쩐다? 더하게 되면 2분의 3 로그 x는 3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되겠죠. 소수분의 합이 얼마라고? 소수 맞아 안 맞아? 맞죠? 0이 빠졌네요. 100이 빠졌으니까 0이 빠졌어. 얘가 소수분, 얘가 소수분 확실하네.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로그 x는 3분의 8이 되고 3분의 8이 되고 x는 얼마다? 10의 3분의 8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왜는 고지고대 로그를 썼어? 풀었어. 뭐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걸로 하면 뭐 된다고? A 곱하기 B가 누구야? 로그 A, 로그 B잖아. X의 2분의 3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이 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X는 뭐가 돼? X는 10의 제곱부터 10의 세제곱 사이고 거기다가 2분의 3을 제곱을 하면 10의 세제곱부터 10의 몇 제곱이야? 2분의 3 하면 2분의 9제곱까지가 된다 이 말이야. 다시 x의 조건이 이거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해서 나는 바로 이렇게 풀 거라고. 소수 부분의 합이라 해서 이렇게 풀 거야. 됐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다음에 너희들이 풀 때는 요걸 까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풀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풀어보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x가 지금 요 법이니까 x의 2분의 3제곱은 여기다 2분의 3제곱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x가 x의 2분의 3제곱이 10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그럼 n은 뭐밖에 없어? n은 4라고.
n은 4니까 얘가 10의 4제곱이 돼서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 나온다 이 말이죠. 계산이 좀 더 빨라진다 이 말이죠. 단 뭐라고? x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고 루트 x도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조건에서 빠져줬어요. 다행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책에도 있어. 3단원 4단원 되겠습니다. 쌤이 자, 숙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수로 구하 함수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의 6주 계획입니다. 이게 6주 계획. 1단원 2단원 했고요. 우리 3단원 4단원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최고 수준하고 실전 마무리가 있어. 실전 마무리가 25문제 정도 돼. 25문제 정도. 알겠나요? 최고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되고. 알겠죠? 여튼간에 3단원 4단원 지수로 구 함수 풀어오면 되겠어요.